실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10명의 사람들. 1. 에반 오닐 케인. 1921년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던 케인은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의료진에게 뒤로 물러나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이었던 그의 말을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목과 등에 베개를 받쳐 시야를 확보한 뒤 자신의 복벽에 코카인과 아드레날린을 주입했습니다. 신속하게 조직을 절개한 그는 맹장을 찾아내 잘라냈습니다. 수술은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몸을 너무 앞으로 숙이는 바람에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패닉이 올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계속했습니다. 이 성공에 고무된 그는 11년 후 71세의 나이로 탈장 수술이 필요하게 되자 다시 한번 자가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불행히도 두 번째 수술은 문제가 많았고 그는 끝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폐렴에 걸려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요한 비렐름 리터.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가 세계 최초의 배터리인 볼타 전지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리터는 이 발견을 이용해 전지의 전극을 자신의 온몸에 체계적으로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리터는 혀에 전류를 흘려 신맛을 느꼈고 코 안에 전선을 집어넣어 재채기를 유발했습니다. 안구에 대었을 때는 기묘한 색깔들이 눈앞에 떠다녔습니다. 리터는 자신의 생식기에도 전류를 가했는데 이는 상당히 쾌락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식기를 미지근한 우유에 적신 천으로 감싼 뒤 전류를 흘렸고 곧 붓기와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전기 오르가즘의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지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통증을 무디게 하기 위해 아편을 사용하며 점점 더 높은 전류를 사용했고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은 감염되었고 투통, 근육경련, 마비, 위경련이 빈번해졌습니다. 폐에는 점액이 찼고 한 번은 팔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앓았던 모든 질병은 이 실험들로 인한 것이었으며 결국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3. 존 폴 스텝.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은 조종사가 급격한 감속 상황에서 탈출할 때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군의관이었던 존 폴 스텝은 인간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용 쥐가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스텝은 약 1km 길이의 트랙 위를 시속 750마일로 질주하다가 물 웅덩이에 부딪혀 급정거하는 로켓 썰매를 설계했습니다. 썰매는 1초 만에 시속 750마일에서 0으로 멈췄습니다. 그는 7년 동안 29번이나 탑승하며 서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탑승에서 그는 시속 632마일로 달렸고 46.2G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텝은 살아남았지만 당시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눈이 머리 밖으로 뽑혀 나가는 기분이었다.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들어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시력은 돌아왔으나 평생 시력 문제를 겪었습니다. 4. 니콜라이 미노비치. 1903년 루마니아 국립과학학교의 법의학 교수였던 미노비치는 교수형에 의한 사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천장에 도르래를 달고 한쪽 끝은 자신의 목에 다른 한쪽은 손에 쥐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줄을 세게 당기자 올가미가 죄어왔고 얼굴은 자줏빛으로 변했으며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인 6초 만에 멈춰야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줄을 당겨줄 조수들이 필요했습니다. 조수들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 그를 지면에서 몇 미터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즉시 눈이 감기고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공중에서 몇 초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반복된 연습 끝에 결국 25초 동안 목이 매달린 채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실제 사용 수용 매듭을 사용했는데 이때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도 전인 4초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후 미노비치는 민속예술에 관심을 두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박물관을 세우는 등 평범한 경력을 보냈습니다. 5. 프레데릭 호엘젤. 1920년 10대 시절 호엘젤은 옥수수 속대, 톱밥, 코르크, 키털, 성면, 레이온, 바나나 줄기 같은 비칼로리 물질을 먹는 독특한 체중 감량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즐겨 먹은 것은 잘게 자른 수술용 면솜이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 대학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이 특이한 물질들이 장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 바퀴일가에서 자갈을 퍼다가 삼켰고 52시간 후에 변기로 딸랑 소리를 내며 배출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쇠구슬과 은선은 약 80시간,
그 말갱이는 22일이 걸렸고 유리 구슬은 4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통과 속도 신기록은 매듭 지은 끈이었는데 격렬한 설사 덕분에 단 1시간 30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때만 소화가 되는 음식을 먹음을 제외하고 1930년대까지 매일 이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정교수가 되지는 못하고 생리학 조교직위까지만 올랐습니다. 6. 조셉 바크로프트 1930년대 케임브리지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바크로프트는 혈액의 산소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그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몰아붙이는 여러 자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화학전에서 질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독가스 연구를 위해 그는 시아나수소청산가스가 가득 찬 방에 10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간 개는 95초 만에 죽었지만 바크로프트는 10분을 꼬박 버텼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 산소량을 찾기 위해 저산소실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도 4,900m 수준의 공기를 마신 그의 몸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냉동실에 벌거벗은 채 들어가 동결의 정신적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저체온증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춥지 않고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뒤 조수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바크로프트는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살아남아 74세까지 살았으며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사망했습니다. 7. 앨런 워커 블레어 1933년 11월 엘라베마 대학의 블레어 교수는 핀셋으로 암컷 검은가 부거미를 잡아 자신의 왼손 검지에 대고 10초 동안 물게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묘한 점은 이 거미 독의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 전 윌리엄 베르그가 비슷한 자가 실험을 했고 그는 병원에 실려가 3일 동안 고열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블레어는 이 사실을 알고도 베르그보다 2배나 긴 시간 동안 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통은 훨씬 컸습니다. 물린 지 몇 분 만에 심한 근육 경련으로 호흡이 곤란해졌고 이 시간 후에는 바닥을 뒹굴며 땀을 비오듯 흘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블레어는 병원 측의 심전도 검사를 요구하며 독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고통은 며칠간 지속되었고 한때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선망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뒤 고비를 넘겼고 그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컷 검은가 부거미의 독은 인간에게 정말 위험하다. 8. 에드윈 카츠키 1936년 당시 코카인은 여전히 마취제로 쓰였지만 환자들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의 직장 전문의 카츠키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1936년 11월 25일 밤 자신에게 대량의 코카인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상 과정을 사무실 벽에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입한 양이 너무 많아 치명적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병면 노트를 죽음의 일기라고 불렀습니다. 기록은 무질서했지만 글씨체가 점점 알아보기 힘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간순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눈이 약간 확장됨, 시야 양호 라고 적었습니다. 곧 마비와 경련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경련 사이에 그는 부분적 회복, 담배 한 대 피움 이라고 썼습니다. 벽 높은 곳에는 이제 일어설 수 있음 이라고 적었고 다른 곳에는 우울감이 끔찍하다. 호기심 많은 의사들에게 이 약은 멀리하라고 충고함 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약 12분간의 임상 과정을 기록했는데 이는 마비라는 단어로 끝났고 글씨는 구불구불한 선이 되어 바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글자였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인지 사고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해독제가 발견되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동료 의사가 그 노트를 검토했을 때 너무 횡설수설해서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9. 지오반니 바티스타 그라시 1878년 10월 10일 시칠리아의 의사 그라시는 부검 도중 시신의 대장에서 기생충 촌충 알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알을 먹어 스스로 감염됨으로써 감염 경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 전 그는 자신이 이미 감염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1년 동안 자신의 대변을 검사했습니다. 마침내 1879년 7월 20일 기생충이 없음을 확신한 그는 변에서 촌충 알 100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삼켰습니다. 한 달 후 다행히 그라시는 폭부 통증을 느꼈고 대변에서 촌충 알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확인 후 그는 약초로 만든 구충제를 먹어 기생충을 배출해냈습니다. 이 그라시의 살해 이후 기생충 학자들 사이에서 기생충 알자가 감염은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되었습니다. 1887년 프리드리 초케는 학생들과 함께 알을 먹어 1.8m 길이의 촌충을 길렀고 1922년 일본의 코이노 시메스는 2000개의 회충 알을 먹어 폐에서 유충을 기침으로 뱉어낼 정도의 심각한 감염 상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0. 허버트 울라드 에드워드 카마이클 1933년 런던의 의사였던 울라드와 카마이클 중 한 명은 과학을 위해 자신의 고안 위에 무거운 추를 쌓아 올렸습니다. 두 명 모두 실험에 참여했지만 누가 고통을 견디는 피실험자였고 누가 추를 쌓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실험을 통해 연관통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고안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내부 장기였기 때문입니다. 피실험자는 테이블 위에 대자로 누웠고 동료는 그의 음낭을 잡고 앞으로 당겨 고정한 뒤 접시를 올려놓고 하나씩 추를 쌓으며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고통을 매우 건조하고 임상적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고안으로 가는 신경을 마취해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실험했는데 모든 신경을 마취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압박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안은 정말 민감한 기관이라는 결론입니다. 이후 그 어떤 과학자도 이 실험을 반복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결과는 이 분야의 결정적인 연구로 남아있습니다.